2022년을 끝으로 경찰 공무원 증원은 끝났다라는 생각에 발 뻗고 잠을 못 잤던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줄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 알아보고요. 감옥 개편으로 출제 난도가 확 올라간 경찰학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전문가도 모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먼저 2023년 순경 공채 선발 인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 때문에 경찰 수험생들이 걱정이 되게 컸어요. 경찰청 예산이 줄었다더라,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준다더라, 10년 전에 232명 뽑았는데 그때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짜잔! 2023년 경찰 공무원 채용 인원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일반 순경 공채 선발 인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합쳐서 1698명씩 선발합니다. 이 중 남경은 상하반기에 각각 1333명, 여경은 상하반기에 각각 365명씩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여경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지만 남경 수험생들은 작년과 별 차이 없는 인원이라서 그동안 했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100일 경비단은 항상 120명씩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뽑아왔는데요. 2022년부터 65명씩으로 줄어들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5명씩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 인원도 줄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근무 환경도 나빠졌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100일 경비단 지원자는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연간 전체 선발 인원은 발표가 됐지만 지역별 선발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지역별 선발 인원은 과거에도 항상 시험 공고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지역별 선발 인원은 2월 24일, 하반기 지역별 선발 인원은 6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상반기 3월 25일, 하반기 8월 19일에 치러지는데요. 상반기는 이제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네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올해 순경 공채에는 몇 명이나 지원을 할까요? 2022년에는 차수 평균 남경은 22,706명, 여경은 12,349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2022년에는 경찰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이 되면서 남경은 작년 대비 7,000명, 여경은 작년 대비 2,000명이 줄었는데요. 올해는 시험제도 개편 2년차고 이제는 한국사와 영어 검정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는 수험생도 늘었고, 올해는 영어와 한국사의 성적 인정 기간이 연장됐고 시험제도 개편 2년차라서 작년보다는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남경은 늘어날 수 있어도 여경은 올해 작년 대비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아마 경찰 행정, 경채 쪽으로 좀 빠지는 인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으면 집에서 혼자 파티를 하겠습니다. 채채! 다음으로 2023년 순경 경력 경쟁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경찰 행정 경채와 전경 경채 선발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야는 희비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경찰 행정 경채는 원래는 항상 하반기에만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두 경찰 행정 경채를 선발을 하면서 선발 인원도 작년 150명에서 올해 240명으로 1.6배 증가했습니다. 응시 기회와 채용 증가로 올해 경찰 행정 경채 지원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시험제도 개편으로 원서 접수 인원이 484명까지 줄었거든요. 올해는 2배 이상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반면 매년 상반기에만 채용하는 전인경 경채는 작년 64명에서 올해 29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전인경 경채가 줄어든 이유는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인경 경채도 훗날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인경 경채가 공채보다 시험 범위가 훨씬 적어도 워낙 많은 인원이 줄어서 추론 인원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894명이 원서를 접수했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500명 이하까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 시험제도도 개편됩니다. 순환식 체력검사가 일부 분야에 우선 도입되고 체력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 현적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체력시험은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제도가 유지가 되고요. 하반기부터 팔굽혀펴기, 좌우강력,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3개 종목이 경찰 간부 채용 시험 수준으로 평가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경 수험생들은 그동안 팔굽혀펴기를 할 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측정을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무릎을 떼고 남경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 시험과 경찰행정 경채의 체력검사가 현재의 종목식 체력검사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로 개편이 되는데요. 순환식 체력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찍어둔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장 알쏭달쏭한 부분이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 연장 시기인데요. 영어는 현재 3년에서 5년, 한국사는 현재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실기시험도 연장했으니까 경찰시험도 연장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적용 시기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개정 법령이 상반기 시험 채용 공고일인 2월 24일 이전, 그러니까 2월 20일 월요일에 공포가 되면 상반기 시험부터 적용이 되고요. 상반기 채용 공고 이후인 2월 27일 월요일에 공포가 되면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수험생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초조해하면서 기다릴 것 같아요. 99초 이슈 체크.
바빠. 마지막으로 지난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불지옥 난이도에 빠뜨린 과목이죠. 경찰학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전문가 김민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에서 경찰학 강의하는 김민현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제 난이도 같아요. 2022년도에 과목이 개편됐잖아요. 그때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2차에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시험 제도가 개편될 때 정확히 예측했던 부분인데, 모든 시험은 처음에는 쉽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위원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이 너무 쉬우면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또 생기니까 두 번째 시험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2차 시험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것처럼 되게 불시험이 됐습니다. 거의 수능과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2023년 1차 시험은 1차와 2차의 중간쯤에서 아마 난이도가 맞춰질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이야기 들은 바에 따르면 어떤 너무 어려운 영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지문을 너무 길게 만들어서 시간이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조금 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1차와 2차의 중간 정도에서 여러분들은 시험이 출제될 거라고 예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과목 개편이 되면서 경찰학 개론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으로 좀 시험 범위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목 개편 이전이었던 2021년도 이전에 경찰학 기출 문제를 봐도 되느냐, 2022년부터 너무 달라진 거 아니냐, 시간 낭비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기출문제 보셔야 됩니다. 시험 제도가 개편됐다고 해서 내용이 크게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에서 50~60%가 나오는 건 시험 출제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전의 지문도 그대로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쌓는데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차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는 경찰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와야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한 60점 정도면 합격선에 도달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합격선을 한 75점 정도 잡거든요. 75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금부터 2달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그 정도의 점수는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이런 수험생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60점도 안 나온다, 50점도 간신히 나올까 말까다, 차라리 1차를 포기하고 2차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수험생들 보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곧잘 듣곤 하는데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등산에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처음 올라가는 산을 가면 나는 충분히 많이 온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한참 남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체력도 더 빨리 소진되고 더 힘들게 느껴진다고. 그런데 그 산을 한번 올라갔다 온 뒤에 다시 올라가면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인 줄 아니까 체력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힘도 많이 빠지지 않죠. 조금만 가면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차 시험이 눈앞인데 내가 지금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코스는 다시 처음 가는 산이 되는 거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 시험에서 정상까지 한번 도달해보고 결과를 떠나서 다음에 다시 도전하게 된다면 한번 내가 가본 산이니까 훨씬 더 쉽게 되는 거죠. 무조건 1차 시험이 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 2차 시험에도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긴장되시기도 하고 초조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머리는 지금부터 아주 단순하게 내가 보는 내용만 습득한다는 생각만 가지시고 행동은 아주 바쁘게, 그리고 자신을 믿고 가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